노다지 썰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대표 방산 또 항공우주 기업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에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출이 6조 4,86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564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147%, 이익은 79%나 늘어난 굉장히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이 실적 호조가 과연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성장세가 충분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런 화려한 성과 이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이 숨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우선 저는 그 압도적인 3분기 실적 자체가 성장 지속 가능성을 이미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상 방산하고 항공우주, 이 두 핵심 사업이 모두 잘 성장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약 31조 원에 달하는 그 방대한 수주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쌓여있는 일감이죠. 31조 원이요? 네, 이 중에 70%가 수출 물량인데 잘 아시는 폴란드로의 K9 다주포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호조가 대표적입니다. 이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이미 확보된 셈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항공 부문도 오랜 적자에서 벗어나서 31억 원 흑자를 냈고요. 또 위성 전문 자회사인 세트레카에는 무려 5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연간 흑자 전환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1월 말에 있을 누리호 4차 발사 주관사 역할이라던가 또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하고 미래형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GS토리라고 하죠, 이걸 공동 개발하기로 한 투자까지 미래를 위한 준비도 상당히 착실히 하고 있다. 저는 이 성장세에 꽤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3분기 실적 자체는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 부문 흑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프레드 앤 위트니사의 GTF 엔진 아시겠지만 차세대 항공기 엔진 공동 개발 사업 RSP라고 하죠. 여기서 과거에 쌓아두었던 비용 한 16억 원 정도가 이번에 일회성 이익으로 돌아온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회사 스스로도 이 사업은 2027년까지는 약간의 흑자나 적자를 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31조 원 수주 잔고, 이것도 핵심인 폴란드 2차 계약분 K9하고 천무 물량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또 얼마 규모로 계약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쓰기로 했던 판매 관리비 일부가 3분기에 좀 먼저 반영됐고 남은 비용하고 4분기 성과급 같은 이런 일회성 지출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주 레드백 장갑차, 이건 2027년부터 인도가 시작되고 이집트 K9 수출 물량도 내년부터나 본격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루마니아 사업 같은 이런 큰 수출건들은 정부 지원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서 외부 변수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높은 실적이 계속 유지될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31조 원 수주 잔고의 실효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수출 물량은 이미 2029년 이후까지도 꾸준히 매출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국내 사업, 그러니까 화생방 정찰차라던가 K2원 장갑차 같은 이런 핵심 사업들도 2027년까지는 실적을 아주 탄탄하게 받쳐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나 폴란드의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처럼 생산 능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거든요. 이 정도 기반이라면 저는 안정적인 성장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잔고 규모 자체는 이상적입니다만 그 내용을 좀 봐야 합니다. 뭐니 해도 핵심 동력인 폴란드 2차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루마니아 사업 같은 이런 새로운 대규모 수주권들도 계약 시기가 좀 유동적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해외 합작법인을 세우는 일에는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도 저는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다고 보는데요. 이번 3분기에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좀 낮은 국내 매출 비중이 늘었는데도 지상방산 부문의 이익률은 잘 유지가 됐습니다. 이건 수출 계약의 마진 자체가 좋고 또 같은 제품을 반복 생산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 수출 수익성도 폴란드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공부문 흑자 전환과 세트레가이의 흑자 기조도 전체 수익성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네, 그런데 항공부문 수익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GTF RSP 사업 영향 때문에 2027년까지는 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걸 회사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산 마진이 좋은 건 역시 폴란드와의 그 대규모 계약 효과가 큰데 앞으로 새로 맺을 계약들의 조건이 지금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4분기에 반영될 그 남은 비용이나 성과급 같은 부분도 수익성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주관, 이게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우주 발사체 핵심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아토믹스와의 그 무인기 GA 스토리라고 하는 미래 전장에서 활주로 없이도 뜨고 내릴 수 있는 드론을 공동 개발하는 것. 이게 7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상당히 과감한 결정인데 미래 전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봐야죠. 또 자회사 세트레가이를 통해서 위성 분화까지 갖추면서 우주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주나 무인기 사업이 미래에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기 투자 영역입니다. 당장의 매출에 크게 기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누리호는 아직 기술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여가는 단계이고 무인기 투자는 그 규모는 크지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성장은 여전히 기존의 방산 수출 실적이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실적은 분명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대형 수출 계약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일부 사업부의 수익성 변동 가능성, 그리고 신사업의 이런 장기적인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31조 원이라는 이 탄탄한 수주 잔고와 이미 검증된 수출 경쟁력, 그리고 지상 방산, 항공, 우주를 아우르는 다각화된 사업 구조, 또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고려한다면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놓고 각기 좀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지주가 계속될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